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언니 기준의 데일리 메이크업, 대충한 메이크업이 궁금해요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촬영할 때 메이크업이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 라는 대답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춤 레슨을 가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때 메이크업, 이게 제티들이 얘기했던 대충한 데일리 메이크업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코코초표 대충 메이크업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한 베이스, 아이섀도우도 아예 안 썼고 이 눈에 색조가 전혀, 음영감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근데 이목구비는 뚜렷해 보일 수 있게 쉐이딩이나 하이라이터는 하되 과하지 않게 이 립도 투머치하지 않은 선에서 혈색을 잡아주는, 절대 하지 않는 메이크업 방법들 베이직 버전입니다. 메이크업 시작! 오늘 쓸 쿠션은 프리메라 나이아시카 워터리 크림 쿠션 1호입니다. 1호와 2호 두 컬러가 있는데 19호에서 21호 쓰는 저는 1호를 사용해 줄게요. 제가 저번에 올렸던 보라 스모키 영상에서 메쉬 쿠션 어떻게 예쁘게 바르는지 말씀드렸었죠. 아주 살짝 보통 하이라이터 바르는 요 옆광대 부위에 살짝 찍어 올려놔주고 반대쪽도 남은 양으로 찍어 발라주고 빠르게 툭툭툭툭툭 동그랗게 퍼트려 나가듯이, 근데 손은 평상시 팡팡 하는 정도의 한 3분의 1 정도만 점점 주변으로 퍼트려 나가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묻은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은 이 퍼프 반대 부분, 묻히지 않은 부분으로 이렇게 퍼트려주면은 양 조절이 또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아니, 메쉬 쿠션을 왜 안 썼었지? 진짜 요즘 메쉬밖에 안 써요. 광이 장난 아니에요. 제가 영상에서 지금도긴 한데요. 보시면은 여기 이마 보이시죠? 이마 여기 이렇게 지금 그나마 좀 가라앉긴 했는데 여기 이마랑 프로필 촬영 때도 엄청 애를 먹였다가 지금은 겨우겨우 가라앉은 이렇게 코가 되게 크게 한 번씩 뒤집어지잖아요, 제가. 근데 이게 일반 트러블이 아니라 피부염처럼 제가 뒤집어지거든요. 그냥 가만히 냅둬도 따끔따끔하고 쓰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보통 그렇게 피부가 예민해져 있을 때는 베이스를 바르기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고르기도 어렵고, 그렇게 피부가 예민해져 있을 때도 피부가 편안하고 밀착이 잘 돼서 손이 자주 가는 쿠션이에요. 지금 계속 남은 잔량으로 터치 해주고 있거든요. 말씀드렸었죠? 정말 아주 소량 찍어가지고 요런 느낌으로 정말 소량 찍어가지고 정말 짧게 그리고 손에도 힘을 쫙 빼줘야 이게 기초가 밀리지 않는다고 또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터치로 해야 각질도 덜 일어나고요. 모공 사이사이에도 잘 메꿔지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면은 베이스가 뜨지 않고 되게 예쁘게 발려요. 특히 이런 쿠션류 바를 때. 여기는 C자로 채워준 다음에 주변에 또 아주 짧은 터치로 자국 안 남게. 제가 아무리 메이크업을 대충을 해도 베이스만큼은 정말 공들여서 신경 써서 바르기 때문에 저는 쿠션을 바를 때 양 조절하지 않고 팡팡 바르지 않아요. 절대로. 많은 분들이 베이스를 고를 때 커버력만 우선순위로 두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운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이제 속건조 때문에 트러블이 나기 쉽거든요. 이거는 민간 피부도 사용할 수 있게 성분까지 신경 쓴 쿠션이에요. 그래서 요런데 제가 이마에 흉 생겼던 부분에도 써도 뭔가 답답하거나 더 화해지거나 약간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꾹꾹 눌러서 퍼프가 먹은 잔량을 뱉어내서 발릴 수 있게, 얇게 발릴 수 있게. 또 이렇게 속광 표현이 되는 글로우한 메쉬 쿠션들의 특징이 피부가 편안한 대신 커버력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킨 케어링 쿠션이라 커버력은
더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일반 메쉬 쿠션들이랑은 다르게 붉은기, 모공, 피부톤을 굉장히 잘 잡아줘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광이 도는 베이스가 완성이 됩니다. 아까랑 차이점이 보일진 모르겠지만 저는 다 쓰고 났을 때 이 퍼프에 머금은 양을 다 쓸 수 있도록 다 뱉어낼 수 있게 쓰거든요. 여기에 뭉친 게 남아있다 보면은 다음에 썼을 때 뭉칠 수밖에 없어요, 베이스가. 그래서 그 날 쓴 베이스 양이 얼굴에 다 도포가 될 수 있게 정말 소량씩만 사용을 해가지고 퍼프에서 최대한 다 뱉어내게끔 사용을 해주는 편입니다. 이런 잡티 커버할 때 컨실러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되게 또 소량씩 콩콩콩 커버할 부분에 약간씩만 얹어놓고 얼굴에 한 바퀴를 돌아요. 잡티 커버할 부위를 이렇게 콩콩콩 조금씩 찍어서 한 바퀴를 돌고 컨실러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굳잖아요. 그 특성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좀 굳었을 때 풀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주변을 퍼뜨려가지고 확실한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주변을 퍼뜨렸을 때도 딱 원하는 스팟이 정확하게 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리퀴드 타입 컨실러를 쓸 때 그냥 이렇게 쓱쓱 바르고 쾅쾅쾅쾅 찍는 경우가 있잖아요. 절대 안 하는 거. 제가 절대 안 하는 거. 무조건 손바닥에 양 조절을 하고 끝자락에서 양 조절을 하면서 펴주고 정말 소량만 묻혀서. 근데 오늘은 다크 커버가 할 게 많이 없네. 진짜 컨실러도 최대한 얇게 여러 번 얹어주는 게 안 뜨거든요. 눈가 피부가 제일 얇잖아요, 여기가. 입술이랑. 진짜 소량씩 얹어줘서 커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파우더 같은 경우에도 브러쉬에 양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퍼프에서 혹은 손바닥에서 덜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굴려가면서. 제가 유분기가 잘 올라오는 T존에만 가볍게 파우더를 해줄 건데 정말 딱 가운데 요렇게 여기는 유분기를 지금 딱 잡아놔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광이 올라오거든요. 플러피한 브러쉬를 쓸 때는 이렇게 막 쓸듯이 올리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렇게 통통통 튕기듯이 올려주는 편이고 딱 여기 가운데만 잡아주면은 광이 이렇게 예쁘게 남거든요. 보이시죠? 파우더도 마찬가지로 다 썼을 때 브러쉬에 남지 않게 되게 소량을 쓰고 많이 덜어내가지고 쿠션도 그렇고 파우더도 그렇고 모든 과정이 최대한 양을 적게 조금씩 얹어가지고 소량씩 써야 이렇게 예쁜 베이스가 오래가요. 제가 색조는 신경을 안 써도 이 베이스랑 쉐이딩이랑 하이라이터까지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아무리 볼캡을 쓰고 대충 나간다고 해도 제 기준에 그 대충 메이크업에서 빠지지 않는 포인트들입니다. 색조가 없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는 비교적 좀 러프하게 잡는 편이긴 해요. 엄청 공들여서 하는 느낌은 아니고 크게 큼지막하게. 그리고 제가 빼먹지 않는 게 모펄 하라로 콧대에 좁아 보이는 음영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요거를 해야 또 은근 쉐이딩한 티가 덜 나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의외로. 그러니까 저는 할 건 했는데 되게 다 해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되게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정말 자연스러운 광이어서 이렇게 데인드한 존에 발라줄 건데 엄청 튀는 하이라이터가 아니라서 정말 은은해요. 정말 은은하고 요 정도로만, 여기만. 옆광대는 건드리지 않아요. 쿠션 광을 남겨놓기 위해서 그래서 코끝에도 미간 사이에도 코끝에
최대한 힘을 빼고 욕심내는 순간 베이스가 벗겨집니다, 여러분. 조금 더 티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시쉘 아주 살짝만 굴려서 코끝에만 올려줄게요. 근데 이거는 여기 데인드한존이나 미간에 올려주면은 티가 확 나기 때문에 딱 코끝에만. 그러면 이 쿠션 광이랑 이 앞머리랑 코끝이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하이라이터 쓴 느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치크는 크림 치크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보니입니다. 이런 자연스럽게 혈색이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여기서 바로 올리면 안 돼요. 뭐든지 다 양 조절 해서 여기서 아주 살짝씩 올려줄게요. 올릴 때도 손에 힘을 빼고. 발색이 강한 제품일 경우에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지만 올리는 손가락, 퍼트리는 손가락 따로 해서 최대한 얇게 발릴 수 있게. 전 뭐든지 얇게 발리는 걸 좋아해서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더 은은하게 발릴 수 있도록 손가락을 바꿔서 아무것도 묻지 않은 손가락으로 퍼트려주고. 너무 마음에 들죠? 너무 마음에 들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요. 제가 보통 손바닥에 많이 덜잖아요. 바로바로 닦아줘야 돼요. 아니면 어디 찍히고 묻고 이러기 때문에 손에 청결을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이 메이크업은 친구들이랑 만날 때 아니면 춤 레슨 갈 때 쓰는 조합과 방법이에요. 뭔가 메이크업은 하기는 해야겠는데 조금 제 기준 그런 날이 많지가 않은데 대충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티가 물어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대충 메이크업 하는 날이 언제일까 했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아예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지금 눈이 음영감이 없어서 또 심지어 이제 애교살도 없어서 엄청 작아 보이잖아요. 평상시 하던 대로 애교살을 그려주고 선을 찍찍 그어주고 브러쉬로 풀어줍니다. 풀어줄 때 평상시랑 다르게 이 눈 앞머리 쪽은 안쪽으로 좀 풀어줬어요. 왜냐면 지금 섀도우를 안 하니까 음영 섀도우 역할을 얘가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눈 가운데 여기 있죠. 눈동자 바로 아래쪽은 밝은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게 이 앞쪽이랑 뒤쪽만 좀 안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섀도우 바른 것처럼 해서 눈 뒤쪽까지도 좀 풀어서 끌고 가주고요. 이렇게 찍 그어놓은 데랑 차이가 보이시죠? 오늘 브로우로 다 할 건데 눈 앞쪽에도요. 이걸로 눈을 뜬 상태에서 이제 눈 앞머리에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게 체크를 해줄 거예요. 평상시에 제가 섀도우로 음영을 넣어주는 영역이잖아요, 여기가. 브로우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쪽으로 풀어주고 처음 그려둔 모양 삐져나가지 않게 눈 안쪽으로 굴려서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떴을 때 조금 진한가 싶으면 손으로 살짝 걷어내주고 눈에 색조는 쓰지 않는데 음영감은 챙기고 눈이 어느 정도 또렷해 보일 수 있도록 요렇게. 그리고 꼬리 쪽만 이렇게 눈 중앙에서 꼬리 쪽만 브로우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선처럼 보이지 않게 풀어줄 거예요, 끝쪽을. 선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사실 브러쉬까지 안 써도 돼요. 그냥 되게 끝으로 갈수록 손에 더 힘을 뺀다고 생각하고 끝쪽만 또 이렇게 살짝 걷어내주면은 이런 느낌으로 됩니다. 좀 아쉬우면 삼각존 살짝, 아주 살짝. 평소처럼 립 펜슬까지 이렇게 다 해줬고 오늘의 립은 틴트가 아니라 립 세럼이었습니다. 프리메라 레티놀 립 세럼 튜브. 기존에 있었던 팁 타입 립 세럼이
튜브 타입으로 출시가 됐어요.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한 베어. 좋아하는 매트립을 글로시하게 연출하고 싶을 때 위에 얹어서 마무리 표현을 해주거나 평소에 무난하게 립밤처럼 쓰기 좋아요. 웜쿨을 크게 타지 않는 뉴트럴한 핑크 컬러라서 누구나 사용하기 좋은 컬러의 로지. 맑고 화사한 쿨한 체리 레드 컬러의 샤이레드. 마지막으로 웜톤들한테 찰떡인 생기 있는 코랄 컬러의 스카이 코랄까지 총 4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스킨케어, 피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뷰티 디바이스를 쓴다거나 관리를 하려고 성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테스트도 많이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입술은 그냥 대충 있는 거 쓰고 관리를 제대로 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작년에 특히 제가 영상을 많이 찍으면서 립 인서트도 되게 많이 찍었었는데 케어를 확실하게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뭐 단지 타임 립밤부터 오일, 립세럼 정말 다양하게 써봤는데 제일 손이 자주 가게 된 건 이 프리메라 립세럼이었어요. 일단 이런 단지 타입들은 바르고 나면은 손을 또 닦아야 되는 거? 이런 스틱 타입들은 쓰다 보면 위에 먼지가 묻거나 아니면 이제 뭉개져가지고 이 주변 닦아야 되고 이게 사용하는 방법에서 장벽이 있는 것 외로 촉촉할수록 끈적거려서 입술에서 무조건 요플레 현상이 있었거든요. 프리메라 립세럼은 튜브 타입이라서 쓸 때만 내용물을 짜서 쓰다 보니까 오염이 없는 거. 립 바를 때 절대 하지 않는 게 음파거든요. 하는 거?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했을 때 끈적거리지 않고 입술에 싹 스며들어서 촉촉함도 오래 가더라고요. 보습감 때문에 바르는 일반 립밤들은 이렇게 입술에 무거운 느낌이 드는 제형들이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립케어 하면서 그게 제일 불편한 포인트였는데 세럼 타입이라서 엄청나게 가볍고 수분감이 스며들어서 입술이 편하고 촉촉해요. 짜서 얹어놔주고 이렇게 해발라줄 거예요. 립세럼이라서 발색력이 약할 거라는 약간 편견 아닌 편견이 있었는데 틴트 위에다가 립밤 바른 느낌 혹은 컬러 립밤 바른 느낌 근데 로지 컬러가 더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밖에 나갈 때 제일 많이 쓰는 건 로지랑 샤이레드고 집에 있을 땐 베어를 바르는데 지금 치크에는 로지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그라데이션 되게 입술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얇게 갈리게 립세럼이 수분감으로 도톰하게 볼륨감을 주고 입술 컨디션이 좋아지다 보니까 글로시한 립 쓴 것 같은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수분감이 하루 종일 유지가 돼요. 엄청 입술이 촉촉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대충 하는 날에는 색조를 치크랑 립에만 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로지, 샤이레드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집에만 있을 때나 저녁에는 이거 베어 컬러 투명한 거 발라두는 편인데요. 이게 보통 각질을 불려내서 닦아내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뭔가 없어지거나 잠재워지는 느낌이 아니라 불려서 강제로 각질을 탈락시키는 그래서 이제 입술 자체는 매끈매끈해졌는데 그 위에 얇은 물틴트 같은 거 바르게 되면 얼룩덜룩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건 입술 자체의 수분감이 더해지는 거다 보니까 기초를 엄청 잘 신경을 써가지고 속건조를 잡아두면은 베이스 표현이 확 달라지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발라놓으면은 각질이 뭔가 탈락되는 느낌보다는 잠재워지는 느낌이어서 뭔가 립 바를 때도 되게 예쁘게 표현이 된다고 해야 되나? 베어 컬러는 지금 요즘 맨날 써가지고 이거 사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거의 다 써가거든요? 메이크업은 요 정도로 해보고요. 최근에 머리띠를 좀 자주 쓰고 있는데 너무 메이크업에 포인트가 없으니까 이렇게 귀걸이까지 조그만 걸로 껴주고요. 여러분들이 엄청 궁금해하시던 코코초표 대충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에서 사용한 이 프리메라 립세럼 튜브는 올리브영 프로모션 진행 중인데 자세한 건 자막과 더보기란에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보면은요, 생각보다 화려한 메이크업이나 조금이라도 진한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데도 그냥 재밌어서 본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은은하고 연한 메이크업을 좋아하고 즐기는 제티들, 그리고 저같이 화려한 메이크업 좋아하지만 가끔은 힘 빼고 싶었던 제티들한테도 오늘 메이크업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메이크업 할 때 절대 하지 않는 포인트들, 베이직 버전을 알려드렸으니 이제 쉬머 버전도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